이런 분도 민원을 넣으러 오시네요? 차가운 비웃음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82년 인생에서 처음 느껴보는 모욕이었죠. 손녀 장학금 서류를 들고 비를 맞으며 찾아온 동사무소에서 저는 그저 냄새나는 노인 취급을 받고 있었어요. 서류도 제대로 안 가져오시고. 젊은 여직원이 제 서류를 집어들더니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윙, 윙. 파쇄기 소리가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는 것 같았어요. 소영이의 미래가 제 마지막 희망이 종이 조각이 되어 날아갔죠.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은 저를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지켜본 누군가가 있었죠. 그리고 24시간 후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 충격적인 반전의 전말이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굵고 차가운 빗방울이 김순자 할머니의 낡은 우비를 두드렸어요. 올해로 82세 할머니의 주름진 손은 리어카 손잡이를 꽉 쥐고 있었죠. 무거운 발걸음으로 동사무소를 향해 걸어가는 할머니의 모습은 마치 폭풍우를 뚫고 나아가는 작은 배 같았습니다. 그날 아침은 평소와 달랐어요. 새벽 6시, 할머니는 손녀 소영에게서 다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할머니, 큰일 났어요. 장학금이 갑자기 끊어졌대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소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그 아이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할머니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소영은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할머니 손에서 자란 아이였어요. 똑똑하고 성실한 아이. 할머니에게는 세상 전부와 같은 존재였죠. 뭐라고? 왜 갑자기 그런 일이? 학교에서도 이유를 모르겠대요. 동사무소에 가서 확인해보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시험 기간이라서. 할머니는 수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그 아이의 눈물 섞인 목소리가 마음을 찢어놓았어요. 소영아, 걱정하지 마. 할머니가 가서 알아볼게.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해.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부족해서. 무슨 소리야? 네가 뭘 잘못했다고. 할머니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전화를 끊고 나서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비가 점점 거세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망설일 시간은 없었죠. 소영이를 위해서라면 폭풍우도 뚫고 갈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오래된 장롱에서 비닐 우비를 꺼냈어요. 구멍이 몇 군데 나 있었지만 테이프로 대충 막아놓은 상태였죠. 그래도 이게 할머니가 가진 유일한 우비였습니다. 낡은 운동화에는 벌써 물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리어카를 끌고 집을 나서는 할머니의 등은 조금 굽어 있었습니다. 82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모습이었죠.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할머니의 눈빛만은 단호했어요. 소영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으니까요. 동사무소까지는 걸어서 30분 거리였습니다. 평소라면 천천히 걸어도 충분했겠지만 비 때문에 길이 미끄러웠어요. 리어카 바퀴가 웅덩이를 지날 때마다 푹푹 빠졌고 할머니는 온 힘을 다해 끌어당겨야 했죠. 휴, 나이가 드니까 이런 일도 힘드네. 할머니는 잠시 멈춰서서 숨을 고르셨습니다. 빗물이 우비 틈새로 스며들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차가운 감촉이 온몸을 떨리게 했지만 할머니는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드디어 동사무소 앞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의 옷은 완전히 젖어 있었어요. 신발 속은 물이 찰박거렸고 발가락은 얼음처럼 차가워져 있었죠. 하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소영이의 장학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먼저였으니까요. 동사무소 입구에서 경비원이 할머니를 막아섰습니다. 이창수 40대 중반의 그는 자신의 작은 권력을 과시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었어요. 어이, 할머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이창수는 할머니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낡은 우비, 젖은 신발, 녹슨 리어카. 그의 눈에는 경멸과 불쾌감이 가득했어요. 아, 저 민원을 보러 왔는데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평생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살아온 분이었으니까요. 민원? 폐지 수거는 오후에 하셔야 돼요. 지금은 업무 시간이라고요. 이창수의 말투에는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할머니를 그저 폐지 줍는 노인으로만 봤어요. 리어카를 끌고 다니는 모습이 그의 편견을 더욱 확신시켰죠. 아니에요. 정말 민원이 있어서 왔어요. 손녀 장학금 문제 때문에. 그래요? 정말 민원 보러 오신 거 맞아요? 이창수의 비웃음 섞인 말투가 할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참았어요. 소영이를 위해서라면 이런 모욕쯤은 견딜 수 있었으니까요. 그럼 리어카는 밖에 두고 들어가세요. 여긴 깨끗하게 써야 하니까. 마치 큰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말하는 이창수의 모습에 할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비에 젖은 리어카를 입구 옆에 세워두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민원실은 따뜻했습니다. 히터에서 나오는 온기가 할머니의 젖은 옷을 감쌌고 몸에서 희미한 김이 올라왔어요. 하지만 따뜻한 공기와는 달리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민원실에 들어서자마자 한 여직원이 코를 찡그렸어요. 박미진, 34세의 그녀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공무원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이었죠. 완벽한 메이크업, 비싼 정장, 그리고 차가운 눈빛이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아니, 무슨 냄새가. 박미진의 목소리는 민원실 전체에 들릴 정도로 컸어요. 분명히 할머니에게 들으라고 한 말이었죠. 주변 직원들이 킥킥거리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분도 민원을 넣으러 오시네. 그 말에는 경멸과 혐오가 가득했어요. 할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82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모욕을 당한 적은 없었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꺾이는 소리가 들렸죠. 내가 이렇게 무시받을 사람인가? 하지만 소영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아이의 울먹이는 목소리, 미안해하는 모습이 떠올랐어요. 할머니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박미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죄송해요. 아이 장학금 때문에 왔는데.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최대한 정중하게 말했어요. 평생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살아온 분이 지금 이렇게 죄송하다고 말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서류는 가져오셨어요? 박미진은 책상에 앉은 채 할머니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할머니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할머니는 비닐에 꼼꼼히 싸둔 서류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비에 조금 젖긴 했지만 글씨는 충분히 읽을 수 있었어요. 여기 있어요. 조금 비에 젖었지만 글씨는 잘 보여요. 박미진이 서류를 받아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이게 뭐예요? 물에 젖어서 글자도 제대로 안 보이잖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글자는 충분히 읽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박미진은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죠. 비가 와서 조금. 하지만 읽을 수는 있어요. 제가 직접 확인했어요. 할머니가 애타게 설명했지만 박미진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신분증 있으세요? 신분증 없으면 민원 접수 못해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가방을 뒤졌습니다. 관절염으로 굽어진 손가락이 가방 속을 더듬는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박미진은 그 모습을 보며 더욱 짜증을 냈죠. 준비도 제대로 안 하고 오시네요. 80세 노인이 빗속을 뚫고 와서 떨리는 손으로 찾고 있는데 준비를 안 했다고 핀잔을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얼마나 모진 말입니까? 여기 신분증이에요. 할머니가 겨우 찾은 신분증을 내밀었어요. 박미진은 대충 확인하고는 던지듯 돌려줬습니다. 신분증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고 할머니는 허둥지둥 받아들었어요. 그때 팀장인 정태식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40대 후반의 그는 박미진의 무례한 행동을 보면서도 끼어들지 않았어요. 저 할머니가 뭔가 특별한 분일 리는 없겠지. 박미진이 좀 심하긴 하지만 어차피 곧 끝날 일이야. 팀장으로서 나서야 한다는 생각은 했지만 귀찮은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어요. 못 본 척하기 위해서였죠. 그럼 어떤 민원인지 말해보세요. 박미진의 차가운 목소리에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손녀아이의 장학금이 갑자기 끊어졌다고 해서 왜 그런지 알고 싶어서 왔어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손녀를 위한 할머니의 마음이었죠. 박미진은 서류를 받아보더니 혀를 찼어요. 이게 뭐예요? 물에 젖어서 글자도 제대로 안 보이네요. 비가 와서 조금. 하지만 읽을 수는 있어요. 비가 온다고 서류를 이렇게 가져오면 어떡해요. 이건 접수할 수 없어요. 박미진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박미진이 말도 없이 그 서류를 들고 일어나더니 민원실 한쪽에 있는 문서 파쇄기로 걸어갔습니다. 아니, 안 돼요. 할머니가 외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파쇄기의 날카로운 소리가 민원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우잉! 우잉! 그 소리는 마치 할머니의 마음까지 찢어버리는 것 같았어요. 소영이의 미래가, 할머니의 희망이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소리였죠. 할머니는 말을 잃고 그 광경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82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짜 분노가 일어났어요.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 주변에서는 누군가 킥킥 웃기도 했고 어떤 이는 노인정 잘못 오신 거 아니에요? 라고까지 했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는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런 거 가지고 민원 넣으러 와? 노인정에서 길 잘못 든 거 아니야? 요즘 정말 별의별 사람이 다 와. 직원들의 비웃음이 할머니의 가슴을 비수처럼 찔렀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어르신을 마치 벌레 취급하는 것이었어요. 충격과 분노로 할머니는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휘청거렸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비웃었죠. 제발 다시 한 번만 확인해 주세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어요. 또 시작이네. 할머니, 이미 끝난 일이에요. 서류도 없으니까 더 이상 뭘 어떻게 하라고요? 박미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계속 이렇게 버티시면 경찰 부를 수밖에 없어요. 저를 위해 경찰을 부른다고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으로 살아온 할머니에게 경찰이라는 말은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박미진은 정말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동사무소입니다. 여기 신원 불명한 분이 와서 소란을 피우고 있어요. 좀 와주세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분명히 신분증을 보여줬는데 이제 와서 신원 불명이라니요. 20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젊은 경찰관 2명이 민원실로 들어왔어요. 무슨 일입니까? 저분이 제대로 된 서류도 없이 와서 계속 고집 피우고 있어요. 박미진이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할머니가 서류를 가져왔는데 자기가 찢어버린 것은 숨기고 있었죠. 할머니, 무슨 일로 오셨어요?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어요. 아이 장학금을 알아보러 왔을 뿐이에요. 저는 아무 잘못도.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할머니는 다시 신분증을 보여줬습니다. 경찰관은 확인하고 돌려줬어요. 일단 서서 기다리세요. 하지만 할머니는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몇 시간째 서 있었고 젖은 옷 때문에 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82세의 몸으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죠. 그리고 마침내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차가운 타일이 무릎을 스며들었어요. 82세의 노인이 바닥에 앉아있는 모습.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어르신이 손녀의 장학금을 알아보러 왔다가 이런 굴욕을 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은 모두 외면했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지 한 아이의 장학금을 알아보려 했을 뿐인데 말이죠. 바닥에 앉아있는 동안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깊은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무력한 사람이었나? 평생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왔는데 정작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이렇게 처참한 모습이 되다니. 할머니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조차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모두들 외면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민원실 구석에서 조용히 지켜보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지역 신문사 기자 최도현이었어요. 그는 동사무소의 친절 서비스 개선 관련 취재차 방문했다가 이 장면을 처음부터 지켜봤죠. 처음에는 단순한 민원 처리 과정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심각해지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건 너무 심한데. 그는 조용히 스마트폰을 꺼내 상황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젖은 우비, 찢겨나간 서류, 모욕을 당한 채 바닥에 주저앉은 82세의 노인, 그리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까지. 이건 반드시 알려야겠다.
최도연은 할머니의 신분증을 살짝 봤습니다. 김순자라는 이름이 보였어요. 김순자. 어디서 들어본 이름 같은데. 하지만 지금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우선 이 상황을 기록하는 것이 중요했죠. 김순자 할머니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젖은 옷은 그대로였고 마음은 더욱 무거웠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지만 가슴속 한기는 사라지지 않았죠. 낡은 우비를 벗어 걸면서 할머니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82년을 살아온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고 눈가는 아직도 붉어 있었어요. 동사무소에서 받은 모욕이 아직도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하찮은 사람이었나? 할머니는 젖은 신발을 벗으면서 한숨을 쉬었어요. 발가락은 차가운 물에 오래 담가둔 것처럼 하얗게 변해 있었죠. 수건으로 발을 닦으면서도 손녀 소영 생각뿐이었습니다. 전화기를 들어야 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아이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서류가 찢어진 일을, 자신이 당한 모욕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할머니는 결국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어요. 소영아, 할머니, 어떻게 됐어요? 장학금 문제 해결됐나요? 소영의 밝은 목소리가 할머니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그 아이는 희망에 차 있었는데 할머니는 실패했으니까요. 그게 말이야. 할머니는 말을 이어가지 못했어요. 목구멍에 뭔가 걸린 것처럼 말이 나오지 않았죠. 할머니? 소영의 목소리에 걱정이 스며들었습니다.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구나. 복잡한 일이더라고. 거짓말이었지만 손녀를 실망시킬 수는 없었어요. 아이가 시험 기간인데 이런 일로 마음 상하게 할 수는 없었죠. 아, 네. 할머니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괜찮아. 비를 좀 맞아서 그래. 할머니가 다 해결해 줄게. 할머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제가 휴학하는 것도. 그런 소리 하지 마.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해. 할머니가 있잖아. 전화를 끊고 할머니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등받이 없는 낡은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하늘은 잔뜩 찌푸려 있었죠. 벽에 걸린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할머니는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그냥 아이 장학금 문제를 해결하려고 갔을 뿐인데.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30년 전 세상을 떠났지만 할머니에게는 아직도 가장 큰 위안이었죠. 소영이 그 아이만큼은 포기할 수 없어요. 그 시각, 최도연 기자는 집에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공무원 서비스 개선 기사를 쓰려 했지만 오늘 목격한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너무 심했어. 아무리 그래도 82세 할머니를 저렇게 대하면 안 되지. 최도연은 찍어둔 사진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비에 젖은 채 민원실에 들어서는 할머니,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모습, 그리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직원들의 모습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는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손가락이 빨리 움직였어요. 분노와 안타까움이 그를 움직이게 했죠. 오늘 오전 동사무소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82세 김순자 할머니가 손녀의 장학금 문제로 동사무소를 찾았다가 끔찍한 모욕을 당한 것이다. 최도연은 잠시 멈춰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써야 사람들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을까요? 비가 내리는 오늘 오전, 한 할머니가 손녀를 위해 동사무소를 찾았다. 하지만 공무원들은 할머니를 냄새난다. 이런 분도 민원을 넣느냐며 모욕했다. 할머니가 가져온 서류는 비에 조금 젖었다는 이유로 아예 파쇄기에 넣어버렸다. 결국 할머니는 경찰이 올 때까지 차가운 바닥에 앉아서 기다려야 했다. 이것이 2024년 대한민국의 진짜 모습인가? 기사를 쓰면서 최도연의 손이 떨렸어요. 직접 목격한 장면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이죠. 사진 한 장 한 장을 첨부하면서 그는 더욱 분노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도 되는 건가? 나이든 어르신을 이렇게 대해도 되는 건가? 밤 11시, 최도연은 마침내 기사를 완성했습니다. 제목은
동사무소에서 쫓겨난 82세 할머니의 눈물이었어요. 사진과 함께 올라간 이 기사는 곧 인터넷을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2시 댓글이 폭주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댓글은 이랬습니다. 이게 나라냐? 82세 할머니를 이렇게 대해도 되는 거야? 그 다음 댓글들이 빠르게 올라왔어요. 우리 할머니 생각나서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화가 나요. 공무원들 전원 징계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누구 할머니신지 찾아서 도와드리고 싶어요.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댓글은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100개, 500개, 1000개.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관심은 뜨거웠어요. 기사는 각종 커뮤니티와 SNS로 퍼져나갔죠. 정말 충격적이네요. 요즘도 이런 일이 있다니.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가만히 있었을까 반성하게 되네요. 우리 사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차가워졌을까요? 사람들은 저마다의 감정으로 반응했습니다. 분노하는 사람, 슬퍼하는 사람, 자책하는 사람.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런데 새벽 3시쯤 수많은 댓글 중에 유독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혹시 이분이 김순자 여사님 아닐까요? 예전에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우신 분으로 유명했는데 이 댓글을 쓴 사람의 아이디는 오래된 기억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댓글이었지만 곧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죠. 김순자 여사가 누구예요?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 설마 그분일까요? 이름만 같은 거 아닐까요? 정말 그분이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의혹은 조심스럽게 퍼져나갔습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진 것처럼 작은 파문이 점점 커져갔어요. 어떤 60대 네티즌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김순자 여사님이라면 40년 전 우리 아버지 대학 등록금 도와주신 분 혹시 같은 분일까? 증거가 있나요? 확실한가요? 이름만 같을 수도 있잖아요. 성급하게 판단하면 안 돼요. 하지만 호기심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김순자라는 이름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어요. 최도연 기자도 댓글들을 보면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김순자 여사? 누구지? 왜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거야? 그는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김순자라는 이름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었습니다. 공식적인 기록도 사진도 찾을 수 없었죠. 이상하네. 그렇게 유명한 분이라면 뭔가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하지만 최도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를 검색하던 중 그는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뭐야 이게? 설마. 화면에는 강남 일대의 주요 부동산 소유자 명단이 떠 있었습니다. 그중에 김순자라는 이름이 여러 번 나타났어요. 그것도 아주 비싼 땅들의 소유주로 말이죠. 설마 같은 사람일까?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김순자라는 이름이 흔하지는 않지만 동명이인일 가능성도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그렇게 부유한 사람이 왜 비를 맞으며 리어카를 끌고 동사무소에 갔을까요? 좀 더 조사해봐야겠어. 하지만 새벽 시간이라 더 이상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최도현은 내일을 기다려야 했어요. 한편 서울 시내 한 고급 아파트에서는 서진우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구청장인 그는 새벽에 비서로부터 긴급 전화를 받았어요. 구청장님, 인터넷에 우리 구 동사무소 관련 기사가 화제입니다. 한번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서진우는 태블릿을 켜고 기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얼굴이 굳어졌어요. 김순자, 82세. 그 순간 40년 전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난한 시골 소년이었던 자신에게 다가와 공부하고 싶니? 라고 물었던 할머니. 그때도 할머니는 수수한 차림이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만은 따뜻했죠. 대학 가고 싶은데 형편이 안 돼서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럼 안 되지. 젊은이가 꿈을 포기하면 안 돼. 그 할머니는 4년 내내 등록금을 대주셨어요. 덕분에 서진우는 대학을 졸업하고 공무원이 될 수 있었죠. 그리고 지금은 구청장까지 됐습니다. 혹시 그분이신가? 서진우는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4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 따뜻한 눈빛은 어렴풋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확실하지 않지만 만약 정말 그분이시라면
그는 즉시 비서에게 전화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이 할머니에 대해 조사해 주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직접 찾아뵙고 싶습니다. 비슷한 시각, 대한그룹 부회장 한상민도 같은 기사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김순자, 설마 30년 전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고 한강다리에서 뛰어내리려 했던 그때 누군가 뒤에서 불렀죠. 젊은이, 잠깐만. 돌아보니 할머니 한 분이 서 있었습니다. 수수한 차림이었지만 눈빛은 강했어요. 죽으면 다 끝이야. 다시 시작할 기회도 없어. 할머니가 뭘 아세요? 저는 이제 끝났어요. 끝은 무슨. 이제 시작이지. 그 할머니는 5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셨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그저 성공하면 다른 어려운 사람을 도와달라는 말만 남기고요. 김순자 여사님이라고 하셨지. 한상민은 그 돈으로 다시 사업을 시작했고 지금은 대기업 부회장이 됐습니다. 하지만 은인을 찾지 못해 늘 마음에 빚을 지고 있었어요. 정말 그분일까? 그분이 맞다면 그는 비서실장에게 전화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정 모두 취소해 주세요.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사무소는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밤새 인터넷을 본 시민들이 하나둘씩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어제 할머니 이야기가 사실입니까? 공무원들이 정말 할머니한테 그랬다고요? 어떻게 82세 할머니를 그렇게 대할 수 있습니까? 직원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습니다. 무슨 일인지조차 모르는 직원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박미진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동료가 휴대폰을 보여주는 순간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뭐야? 화면에는 어제 자신이 한 말들이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냄새난다. 이런 분도 민원을 넣느냐. 서류를 파쇄기에 넣음. 누가 이런 글을 올렸어? 박미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니. 댓글을 보니 더욱 무서웠어요. 사람들의 분노가 느껴졌죠. 정태식 팀장도 급히 인터넷을 확인했습니다. 기사를 읽으면서 그의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이런, 큰일 났네. 자신이 방관했다는 내용도 적혀 있었습니다. 화장실로 도망갔다는 부분을 읽으면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한편 온라인에서는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 김순자 여사님일까요? 아직 확실하지 않잖아요. 성급하게 판단하면 안 돼요. 하지만 동명이인이라기엔 나이도 비슷하고 누군가 직접 확인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사람들은 진실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과연 그 할머니가 정말 전설적인 김순자 여사님인지 아니면 그저 같은 이름을 가진 평범한 할머니인지 궁금해했어요. 그 시각 서진우 구청장과 한상민 부회장은 각자의 차를 타고 같은 목적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기사에 나온 주소 김순자 할머니의 집이었죠. 두 사람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만약 정말 그분이시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을 때 김순자 할머니는 이미 일어나 있었습니다. 밤새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소영이 생각에 그리고 어제의 굴욕적인 기억 때문에 뒤척였죠.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른 아침에 누가 찾아왔을까요? 할머니는 천천히 문을 열었어요. 혹시 김순자 여사님이십니까? 문 앞에는 정장을 입은 두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은 50대 후반, 다른 한 명은 6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네, 누구시죠? 저는 서진우라고 합니다. 현재 구청장이고요. 그리고 저는 한상민입니다. 대양그룹 부회장입니다. 할머니는 두 사람을 찬찬히 바라봤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 얼굴들이었는데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어요. 구청장님이 왜 제게? 서진우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혹시 40년 전 가난한 시골 소년에게 대학 등록금을 대주신 그 여사님이 맞으십니까?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40년 전 기억이 천천히 떠올랐어요. 진우야? 서진우? 네, 여사님. 맞습니다. 서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0년 만에 은인을 만난 감격이 그를 압도했어요. 한상민도 앞으로 나섰습니다. 여사님, 30년 전 한강다리에서 저를 구해주신 분이시죠? 5억 원을 빌려주셨던
상민이도 왔구나. 할머니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아이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서 기뻤어요. 어떻게 저를 찾았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여사님, 어제 동사무소에서 있었던 일 때문입니다. 어제 일이요? 인터넷에 기사가 났습니다. 여사님이 어떤 모욕을 당하셨는지. 할머니는 놀랐습니다. 그런 일이 알려졌다니요. 사람들이 의혹을 품고 있습니다. 혹시 여사님이 그 유명한 김순자 여사님이 아니냐고. 유명한 김순자 여사님이라니. 할머니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자신은 그저 조용히 살아왔을 뿐인데 말이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요. 이분이 바로 그 김순자 여사님이 맞았습니다. 여사님, 내일 동사무소에서 간담회를 열겠습니다. 모든 의혹을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간담회라니. 네. 그리고 어제 일에 대해서도 확실히 책임을 묻겠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50년간 지켜온 조용한 삶이 깨지는 것 같아 망설여졌어요. 하지만 소영이 생각이 났죠. 그리고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을 다른 사람들도 떠올랐습니다. 좋아요. 한번 해봅시다. 다음 날 오전 동사무소 대회의실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전국에서 기자들이 몰려왔고 시민들도 궁금증을 못 이겨 찾아왔어요. 모두가 진실을 알고 싶어 했죠. 박미진과 이창수는 구석에 서서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평범한 하루였는데 갑자기 전국적인 관심을 받게 되다니요. 도대체 누가 오신다는 거야? 모르겠어. 구청장님이 직접 오신다니까 중요한 분인 것 같은데. 정태식 팀장도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상부에서 철저히 준비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웠어요. 오전 10시 정각 검은색 고급차가 동사무소 앞에 멈췄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과연 누가 내릴까요? 차문이 열리고 우아한 검은색 정장을 입은 할머니가 내렸습니다. 단정한 헤어스타일, 품격 있는 걸음걸이. 어제의 그 할머니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저분이 어제 그 할머니? 믿을 수 없어? 같은 사람 맞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너무나 다른 모습에 모두가 놀랐어요. 할머니가 대회의실로 들어가자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기품과 위엄이 느껴졌어요. 서진우 구청장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분은 김순자 여사님이십니다. 대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김순자 여사님은 우리 지역의 큰 어른이시자 수많은 사람들을 도우신 분입니다. 저 역시 40년 전 여사님의 도움으로 대학을 다닐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구청장님을 도우신 분이라고? 40년 전부터? 한상민 부회장도 일어났습니다. 저도 30년 전 사업 실패로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여사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5억 원을 무이자로 지원해 주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대회의실이 더욱 술렁거렸습니다. 대양그룹 부회장까지 도움을 받았다니요. 그럼 정말 그 유명한 분이 맞네? 그때 한상민이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놀라실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김순자 여사님은 강남 압구정동 명품거리 13개 필지의 실소유주이십니다. 순간 대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뭐라고요? 압구정 명품거리의 주인이라고? 한상민이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며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최대 납세자이기도 하십니다. 매년 수십억 원의 세금을 내고 계시죠.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제 비를 맞으며 리어카를 끌고 온 그 할머니가 이런 거부였다니요. 그런 분이 왜 그런 모습으로. 그 순간 한 시민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어제 그 공무원들은 뭡니까? 이런 분을 냄새난다고 쫓아낸 겁니까? 순간 대회의실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이. 어제 그 여직원 어디 있습니까? 서류 찢은 사람 누구예요? 사람들의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평생 남을 도우며 살아온 어른을 그렇게 모욕했다는 사실에 모두가 격분했어요. 박미진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런 분께 무례하게 굴었다니.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이창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폐지 줍는 할머니라고 무시했던 분이 지역 최대 부자였다니요. 서진우 구청장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네, 먼저 어제 일어난 일에 대해 깊이 사과드리겠습니다.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죠. 처벌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한 시민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박미진 주무관은 즉시 직위 해제하고 중징계 처분하겠습니다. 이창수 경비원은 해당 업무에서 배제하고 타 부서로 전보 조치하겠습니다. 당연한 처벌입니다. 이런 분을 그렇게 대하다니 사람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박미진 씨, 앞으로 나오세요. 서진우의 단호한 목소리에 박미진은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나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사님께 공개적으로 사과하세요. 죄송합니다. 박미진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였습니다. 더 크게! 어제는 목소리 크게 냄새난다고 했잖아요. 한 시민이 소리쳤습니다. 박미진은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평생 남을 도우신 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진심으로 후회가 됐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이제야 깨달았죠. 이창수 씨도 나오세요. 이창수도 초라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어제의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여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안목이 없어서. 그도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그때 김순자 할머니가 조용히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대외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저는 특별한 대우를 받으려고 온 게 아닙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저는 그저 손녀 아이를 도우려고 왔을 뿐이에요. 그런데 어제는 냄새난다. 이런 분도 민원을 넣느냐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신분이나 재산으로 차별한다면 그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할머니의 말에 모든 사람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평생 조용히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제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어제 일을 통해 우리 사회가 아직도 얼마나 많이 변해야 하는지 깨달았습니다. 할머니가 박미진을 바라봤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무엇을 배우느냐죠. 박미진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관대함이 오히려 더 부끄러웠어요. 앞으로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대해주세요. 그것이 제가 바라는 전부입니다. 대회의실에 따뜻한 박수가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할머니의 넓은 마음에 감동했어요.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도 용서하는 모습이 진정한 어른의 품격이었죠. 간담회가 끝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전국적인 화제가 되었어요. 신문과 방송에서 앞다투어 보도했고 사람들은 진정한 어른의 모습에 감동했죠. 할머니는 여전히 소박한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정체가 밝혀졌지만 삶의 방식을 바꿀 생각은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 중요한 결심을 했죠. 그날 오후 할머니는 서진우 구청장과 한상민 부회장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두 사람은 할머니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떤 일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장학재단을 만들려고 합니다. 소영이 같은 아이들을 위해서요. 서진우와 한상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할머니다운 생각이었어요.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규모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세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초기 기금으로 100억 원을 출연할 생각이에요. 100억 원이요? 두 사람이 놀랐습니다. 엄청난 금액이었죠. 그리고 매년 부동산 임대 수익의 절반을 추가로 기부할 겁니다. 대략 연간 30억 원 정도 될 거예요. 한상민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그럼 매년 수백 명의 학생들을 도울 수 있겠네요. 네, 그게 제 목표예요. 이름은 따뜻한 마음 장학재단이 어떨까요? 서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름다운 이름이네요. 여사님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장학금을 받는 아이들에게는 한 가지 부탁을 하고 싶어요. 어떤 부탁이신가요? 나중에 성공하면 다른 사람들도 도와달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살아달라고요. 두 사람은 깊이 감동했습니다.
받은 것을 다시 나누는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려는 할머니의 뜻이 아름다웠어요. 일주일 후 따뜻한 마음 장학재단 설립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전국의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많은 시민들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어요. 할머니는 이번에도 소박한 옷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품격 있는 모습이었죠. 안녕하세요. 김순자입니다. 할머니가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따뜻한 마음 장학재단 설립을 발표하기 위해서예요. 이 재단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아이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집니다. 기자들이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재단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초기 기금으로 100억 원을 출연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매년 부동산 임대 수익의 절반을 추가로 기부할 계획입니다. 회견장이 술렁거렸습니다. 개인이 출연하는 금액으로는 엄청난 규모였죠. 어떤 기준으로 장학생을 선발하실 건가요? 성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아이의 마음이에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아이들,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들을 우선으로 할 생각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대기업들이 앞다투어 장학재단의 동참을 표명했어요. 김순자 여사님의 정신을 본받아 저희 삼성도 50억 원을 기부하겠습니다. LG도 30억 원을 출연하겠습니다. 현대차 그룹도 동참하겠습니다. 일반 시민들도 소액 기부에 나섰습니다. 온라인 기부 플랫폼에는 하루 만에 수천 건의 기부가 몰렸어요. 매월 5만 원씩 기부하겠습니다. 학생인데 용돈 모아서 1만 원 보냅니다. 할머니의 마음에 감동받았어요. 작지만 동참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의미 있었던 건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를 보고 깨달았어요. 나도 주변 사람들을 더 따뜻하게 대해야겠다고.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살겠어요. 전국의 공공기관에서도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소중합니다. 정책이 도입되었고 친절 서비스가 강화되었어요. 김순자 할머니 사건을 거울 삼아 시민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죠. 오소영. 아니 이제는 박미진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직위 해제 처분을 받았지만 그녀는 오히려 감사했어요. 자신이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깨달을 수 있었으니까요.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복직 후 박미진은 모든 민원인을 정성껏 대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오시면 더욱 친절하게 모셨어요. 책상 위에는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김순자 할머니의 말씀이 적힌 액자가 놓여 있었죠. 이창수도 새로운 부서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며 누구에게나 정중하게 대했어요. 그의 변화된 모습에 동료들도 놀랐죠. 2달 후 첫 번째 장학생 선발이 시작되었습니다. 전국에서 5천 명이 넘는 학생들이 지원했어요. 모두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아이들이었죠. 김순자 할머니는 직접 심사에 참여했습니다. 수많은 서류를 하나하나 꼼꼼히 읽었어요. 이 아이는 어떤 꿈을 가지고 있나요? 의사가 되어서 소외계층 무료 진료를 하고 싶다고 합니다. 훌륭한 꿈이네요. 마음도 따뜻하고. 할머니는 성적보다 아이들의 마음과 의지를 더 중요하게 봤습니다.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려는 의지, 다른 사람을 돕고 싶어 하는 마음, 그리고 모든 사람을 존중하겠다는 다짐을 가진 아이들을 우선으로 선발했어요. 최종적으로 500명의 아이들이 첫 번째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습니다. 발표 당일 할머니는 직접 아이들을 만났어요. 축하해요. 여러분, 모두 훌륭한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희망과 감사가 가득한 눈빛이었죠.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꼭 꿈을 이룰게요. 나중에 저도 다른 친구들을 도와줄게요. 그 중에는 소영이도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도 선발됐어요. 소영이가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우리 소영이 정말 자랑스러워. 계속 열심히 해줘서 고마워.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없었으면 저는. 쉿, 그런 말 하지 마. 소영이가 열심히 했으니까 된 거야.
소영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처럼 살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서 모든 사람을 존중하면서요. 할머니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손녀가 자신의 정신을 이어받아 준다니 이보다 기쁜 일이 있을까요? 며칠 후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김순자 할머니를 만나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국민훈장을 수여하고 싶습니다. 여사님의 정신이 우리 사회에 큰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이 기회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해 수락했습니다. 국민훈장 수여식 날, 할머니는 단정한 한복을 입고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훈장을 달아주며 말했어요. 김순자 여사님의 숭고한 정신이 우리 사회의 나침반이 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과분한 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보다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수여식이 끝나고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여사님,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특별한 계획은 없어요. 지금처럼 조용히 살면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할머니는 카메라를 바라보며 계속 말했어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세요. 겉모습이나 조건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그 사람 자체를 소중히 여기세요.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의 메시지는 전국에 방송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했고 각자의 삶에서 작은 변화를 시작했어요.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진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대한민국은 정말 많이 변했어요. 한 할머니의 용기 있는 고백과 따뜻한 마음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일으킨 것이었죠. 새벽 6시. 할머니는 여전히 작은 텃밭에서 상추를 돌보고 계셨습니다. 화려한 정체가 밝혀졌어도 소박한 일상은 변하지 않았어요. 다만 집 앞 풍경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대문 앞에는 전국에서 보내온 감사 편지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꽃다발과 선물들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여보, 우리가 전한 메시지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네요. 할머니는 남편의 영정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창밖으로 부는 바람이 커튼을 살짝 흔들었어요. 언제나처럼 남편이 대답해주는 것 같았죠. 텔레비전에서는 아침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김순자 할머니 사건 이후 1년, 전국의 공공기관에 인간 존중 서비스가 완전히 정착되었습니다. 시민들의 만족도는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모든 분이 소중합니다 라는 현수막이 크게 걸려 있었고 편안한 대기 공간과 따뜻한 차 서비스도 마련되었죠. 박미진은 이제 최고의 친절 공무원으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편하게 앉으셔서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한 할아버지에게 정중하게 인사하는 박미진의 모습은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진심으로 모든 민원인을 소중하게 대했죠. 차 한 잔 드릴까요? 따뜻한 차가 좋으세요? 시원한 물이 좋으세요? 고맙습니다. 요즘 공무원분들이 정말 친절해서 기분이 좋아요.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미진도 미소를 지었어요. 책상 위에는 여전히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김순자 할머니의 말씀이 적힌 액자가 놓여 있었죠. 이창수도 새로운 부서에서 모범 직원이 되었습니다. 총무과로 전보된 후 그는 청소와 관리 업무를 맡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가짐으로 일했어요. 누구든 소중한 분들이야. 내가 뭐라고 사람을 무시했던 거지. 매일 자신을 되돌아보며 성실히 일하는 이창수의 모습에 동료들도 감동했습니다. 따뜻한 마음 장학재단은 이미 5,000명이 넘는 학생들을 도왔습니다. 그 아이들은 모두 받은 사랑을 다시 사회에 돌려주는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소영은 이제 대학 3학년이 되었습니다. 의대에 진학한 그녀는 봉사활동에도 열심히 참여했죠. 소영 선배님, 오늘도 무료 진료 봉사 가시는 거예요? 후배가 물었습니다.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거야. 받은 사랑은 다시 나누라고. 소영이 이끄는 의대 봉사 동아리는 매주 소외계층을 찾아가 무료 진료를 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의 정신을 이어받은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과거에 할머니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40년 전 장학생이었습니다. 이제 저도 어려운 환자분들을 무료로 치료하겠습니다. 한 의사가 무료 진료소를 열었습니다. 30년 전 사업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저희 회사도 매년 10억 원씩 장학재단에 기부하겠습니다. 대기업 회장이 거액을 기부했습니다. 20년 전 생활비를 도움받았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인간의 존엄성을 가르치겠습니다. 대학 교수가 특별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가 심은 작은 씨앗들이 거대한 숲으로 자라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장학재단 설립 6개월 후 첫 번째 나눔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체육관에는 할머니가 도우셨던 분들과 새로운 장학생들, 그리고 자발적으로 참여한 시민들까지 수천 명이 모였어요. 와,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소영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모두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야. 할머니가 감동하며 대답했습니다. 행사에서는 장학생들의 발표가 이어졌어요. 저는 농촌 지역에 의료 봉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께 받은 사랑을 어르신들께 전하고 있어요. 저는 방과 후 교실에서 어려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공부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할머니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정말 뿌듯했습니다. 자신이 뿌린 씨앗이 이렇게 아름답게 자라났다니요.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소영이 할머니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할머니가 만든 변화가 정말 대단해요. 할머니가 한 게 뭐가 있니? 다 여러분이 한 거지. 아니에요. 할머니가 용기를 내주셨잖아요. 그 작은 용기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었어요.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사람들이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웃끼리 정중하게 인사하고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죠. 정말 아름다운 소리구나. 할머니에게는 이 모든 소리가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도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제가 심은 작은 씨앗이 이렇게 큰 숲을 만들어내다니. 진짜 부자는 재산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방송에서는 특집 다큐멘터리가 방영되고 있었습니다. 1년 전 동사무소에서 일어난 작은 사건이 대한민국을 바꿨습니다. 김순자 할머니가 보여준 용서와 사랑의 정신이 우리 사회에 따뜻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전국의 구청, 시청, 주민센터에서 모든 사람은 소중합니다. 정책이 정착되었고 심지어 경찰서와 병원에서도 친절 서비스가 강화되었어요. 온라인에서는 김순자 할머니 정신 이어받기 운동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존중하자는 운동이 자발적으로 퍼져나갔죠. 일주일 후 할머니는 특별한 손님을 맞았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학생들이었어요. 모두 장학금을 받은 아이들이었죠. 할머니, 저희가 준비한 선물이 있어요. 아이들이 수줍게 꺼낸 것은 손수 만든 앨범이었습니다. 각자의 꿈과 감사의 마음을 담은 편지들이 가득했어요. 할머니 덕분에 꿈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나중에 꼭 할머니처럼 살 거예요.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눌게요. 할머니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을까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사랑하는 김순자 할머니께. 할머니가 보여주신 건 단순한 기부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그리고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저희도 그런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앨범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여보, 우리가 정말 좋은 일을 했나 봐요. 바람이 살짝 불어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남편도 하늘에서 미소 짓고 있을 거예요. 비 오는 날 시작된 작은 사건이 대한민국을 바꿨습니다. 한 할머니의 용기와 용서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우리가 잊고 있던 가장 중요한 가치, 인간 존중의 의미였습니다. 김순자 할머니의 정신은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작은 친절, 따뜻한 배려, 진심 어린 존중, 이런 것들이 모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소박하게 살고 있었지만 그 영향력은 온 나라에 미치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부와 성공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몸소 보여준 것이었죠. 내일도 좋은 일이 있겠지? 할머니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마치 할머니가 도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처럼 말이죠.